여러분 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관련된 비교적 최신 판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2020년, 2021년 선고된 판례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355조 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된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살펴보고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한정됩니다. 그리고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건 소극입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물의 위탁 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겠죠. 자,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 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 등을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극입니다.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또한 소극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갑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피고인이 을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할 뿐 을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과 을은 통상의 권리 이전 계약에 따른 이익 대립 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을을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채권 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등법원에서는 횡령죄 맞다 라고 봤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다,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린 거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이에요. 자,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연히 적극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또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신의 측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체적인 내용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 측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례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갑의 특정 거래소 가상 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갑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방금까지 살펴본 판시 내용에 기초해서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건 소극이겠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보시죠.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 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 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 채권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 채권인 금전 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거 역시 소극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체 요건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 않으니까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겠죠. 이거 역시 소극입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줄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수분양권 매도인이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되어 수분양권은 소멸하고 목적물만 남게 된 경우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의 정도, 거래의 관행, 신인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이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 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또한 소극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점유 취득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판례입니다.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건 적극입니다. 지입제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 신인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것도 아시겠죠? 소극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또한 당연히 소극이겠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 계약은 피담보 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 괄호 열고 예컨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 괄호 닫고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 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 가치의 유지, 보전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 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 신인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분여에 관련되는 좀 긴 판례예요. 자, 분여회가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 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갖고 활동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지 여부. 적극, 법인 아닌 사단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때 분여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인지 여부. 이것도 적극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이 또한 적극입니다. 결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원을 했다 해도 어쨌든 분여회는 자생자치단체다 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 쟁점은 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의미, 또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하여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것도 적극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분여회는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어 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2005년 11월부터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독립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여회가 그 구성원인 분여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분여회비는 분여회원들의 총유재산이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이 분여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고 분여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그 수입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여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잡수입금 역시 그 법률 원인인 관리활동의 적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분여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분여회원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잡수입금이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잡수입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분여회비와 이 사건 잡수입금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인 아파트 분여회 회장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분여회비와 이 사건 잡수입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및 분여회비와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수입의 소유권 기속, 나아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이제 유죄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죄가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적극.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판례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 번 나왔었죠? 소극입니다.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 또한 소극입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죠.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금전 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 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 의무이다. 또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피담보 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 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 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같은 판례의 다음 쟁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이고요. 자, 이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도 당연히 소극이겠죠.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고요. 따라서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 또한 소극입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볼게요.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조친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입니다. 구체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 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준 경우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인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 소극. 앞에서 살펴봤던 판례들이랑 약간 톤이 다르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인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인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사안부터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갑 새마을 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 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 신탁 계약 및 자금 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을 회사의 신탁 등기를 이행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병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줌으로써 갑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을 회사, 갑 금고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대상 부동산은 토지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 따라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친 후 을 회사를 수탁자로 갑 금고를 우선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건물에 관하여 추가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은 갑 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갑 금고의 주된 관심은 건물에 대한 신탁 등기 이행 여부가 아닌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갑 금고와의 관계에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을 회사와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장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하고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은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갑 금고, 을 회사 등이 약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결과로서 보장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갑 금고와의 신인 관계에 기초하여 갑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배임죄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니까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달리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